녹화를 하자. 그렇게 잘라버리면 되지, 뭐, 이제. 네? 그렇게 자르면 되지. 그러니까 예. 편집을 해야 돼. 자, 앞으로 와보세요. 네? 일로도 오셔도 돼. 이제 볶음을 그면은 이제 톱질하고 끌질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톱질인데요. 톱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켜기하고 자르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이빨 모양이 다 달랐어요. 요게 이제 양날톱인데요. 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빨이 크고 좌우로 어김만 이렇게 있고요. 날 끝에 날이 안 서 있어요. 날이 안 서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 이빨도 작고요. 날 끝하고 측면하고 다 날이 서 있어요. 칼 같아요, 칼. 네, 모양이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자르기용, 켜기용이거든요. 자른다는 건 섬유질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걸 자르는 거고요. 섬유질 방향으로 가공하는 걸 켜는 거예요. 네. 이해는 하시겠죠? 이 자르기 톱으로 키면은 이 톱이 전진이 잘 안 돼요. 끼어서 이 섬유질이 이 톱 이빨 사이에 자꾸 끼어서 전진이 안 돼, 전진이. 예. 그래서 켤 때는 훑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크고, 드문드문 있고요. 여기는 그냥 뭐 날이 안 서 있고, 그냥 진짜 훑어내는 식으로 돼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켤 때는 요 켜기톱으로 해야 훨씬 잘 나가고. 반대로, 자르는 거를 켜기톱으로 쓰면 섬유질을 많이 뜯겨버려요. 예. 그래서 이 칼을 날카롭게 해서 자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르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켜기톱하고 자르기톱하고 별도로 썼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는 테이블소나 뭐 이런 걸 대부분 1차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이제 장부 맞춤에 들어가면 세공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훨씬 작아졌죠, 이렇게.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레이저로 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공장에서 나오면 다 야스지로 이렇게 갈아 썼었어요. 갈아서 날을 내서 썼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다 그냥 사용하다 이빨이 부대지면은 버리거든요. 이 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이빨이 작다 보니 가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교체식으로 이제 쓰는데 이 이빨이 작다 보면은 켜기할 때 이게 힘들거든요, 켜기할 때. 그래서 얘도 원래는 자르기 켜기 겸용이에요. 겸용인데 얘보다는 훨씬 켜기가 유리하죠. 이빨이 좀 크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주먹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절단면, 이게 마구리면이라고 하는데 이 절단면 가공을 하잖아요. 주먹장 할 때는요. 이때는 이제 켜기톱으로 써줘야 훨씬 효율적으로 가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자를 때는 이 자르는 톱을 쓰는 게 훨씬 정교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숙달되면 이거 하나로 갖고 켜고 자르기 다 해요. 얘도 켜고 자르기 다 해요. 저는 주로 이제 얘로 갖고 이제 켜고 자르기 다 하는데,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자기 손에 맞는 거, 손에 익은 거를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 두 개를 쓰는 게 훨씬 편리는 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톱질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톱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힘을 빼고 톱질을 해야 돼요. 예, 이 톱을 사용할 때요. 왜 힘을 빼고 쓸어야 되냐면 이 톱날이요. 이렇게 빼보면 이게 0.3mm예요. 요게 요 두께가. 날 폭이 0.5mm 정도 돼요. 요게. 그래야 이게 자르고 들어갔을 때 여기 안 물릴 거 아니에요. 날이 하나씩 좌우로 좀씩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0.3mm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도 낭창낭창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정상적으로 자르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데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선을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등을 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덜 움직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움직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을 대놨다 해서 이제 등대기 톱이라고 하고요. 나를 이렇게 끼워서 꼭 이 홈이 맞아야 돼요, 이거요. 홈이 안 맞은 상태에서 끼워서 조여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쑥 빠져요. 작업하다. 그러면 이게 풀어지든지 휘어지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홈을 요거 딱 맞춰서 끼워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여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을 대준 게 얘가 휘어지는 걸 방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얘를 만약에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힘을 주면 얘가 일로 휘든지 일로 휘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저런 이제 톱을 이제 양날톱이나 막톱을 썼잖아요. 막톱. 시골에서 나무 비러 가면 막톱 쓰죠. 근데 그 톱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힘을 바짝 주고 막 눌러서 쓸었잖아요. 그래야 잘 쓸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톱은 자르잖아요. 자르면 자른 만큼 섬유질이 빠져나오고 다시 날이 섬유질을 또 잘라야지만 전진이 되는 거거든요. 힘을 준다고 해서 물론 이제 힘을 주면 조금 더 뭐 잘리기는 하겠죠. 근데 과도하게 힘을 준다 해서 그만큼 들어가서 잘리지는 않아요. 섬유질이 얘가 톱날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눌러도 파고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 이상 힘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워낙 안 들으니까 힘 줘서 쓰는 것만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 100이면 100 톱질 하라고 하면 힘을 어떻게 하든지 누르려고 막 이렇게 힘을 바짝 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톱이 자꾸 휘어요. 이렇게 휘어서 잘 안 움직여요. 아예. 왜냐면 얘가 반듯하게 그대로 가야 얘가 옆면하고 안 닿고 쓸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힘을 주면 휘어지잖아요. 얘가 휘어서 가공이 약간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톱이 걸리기 시작해요. 옆면하고요. 걸리면 부재가 또 움직이죠. 그럼 더 틀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로 못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톱에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면. 그리고 힘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힘을 주면 근육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얘가. 톱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직선으로 쓸어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직선으로 처음에 누구든지 이거 직선을 정확히 못 쓸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연기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없어졌네. 좀 걸리는. 연기자를 보통 이렇게 대고 직선을 먼저 가이드, 얘가 직각이거든요. 직각이고 밑으로 또 수직이거든요. 얘를 대고 가이드를 대고 먼저 선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면 얘보다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얘가 딱 직각을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얘만 따라가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주면 이 선을 잘 만들어 놓고도 힘을 주면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선이 바뀌어 버려요. 그죠? 힘을 빼고 길만 움직여 주면 사실 정확하게 내려가거든요. 이해를 하시겠죠? 네. 예. 그래서 힘을 빼고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빼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렇게 쓸다가 보면 점점 이 팔이 반듯해져요. 반듯해지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기교를 약간씩 이렇게 부려도 되거든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봐야 얘만큼 정확히 못 쓸어요. 얘만치. 가이드만큼. 아시죠? 이렇게 힘을 빼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톱질은 물론 직선과 수직과 동시에 잘 쓸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한 거죠. 먼저 하나라도 잘 해놓고 직선을 잘 해놓고 수직을 내려가든지 수직을 잘 해놓고 직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교하게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내려가든 저렇게 내려가든 그 냅둬야 돼요. 냅두고 일정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면 그건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지는 건 이 왼손으로 살짝만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직선 운동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직선 운동. 예. 앞뒤로 일단은 정확히 왔다 갔다 해야 우리가 직각을 정확히 그어놓은 선을 가공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직선 운동을 하려면 이 팔이 보통 톱을 충분히 이렇게 잡고 뒤집어서 한번 잡고 쓰라고. 그렇게 잡고 쓰래요? 우리 여기 어떻게 잡고 쓰래요? 아무도 쓴다. 네, 여기 딱 엄지손가락 딱 올라가죠. 힘을 주려고 하는 거 이제 그냥 밑으로 쓸어야 되니까. 그죠? 안 맞죠. 편해서 잡는. 아, 편해서 잡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올라가면 안 돼.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옆으로 잡잖아요. 옆으로. 그죠? 이게 그냥 보편적인 자세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어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빨리 직선 운동을 시키려면 팔하고 톱하고 일직선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일직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 옆으로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잡아야 돼. 위에서. 우리 대패 잡을 때 이렇게 잡죠. 네, 똑같아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올려야 돼. 그래서 손바닥에 톱이 딱 들어와야 돼. 이렇게. 네, 요 손바닥에 딱 들어오고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옆으로 하면 이 톱하고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팔이 이쪽으로 돼 있죠. 팔이 움직이면 각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좀씩. 근데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위에 잡고 있으면 와도 얘하고 직선이 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예.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위에서 잡는 거 옆에 잡는 거 달라요. 나중에 숙달이 돼서 뭐 자신 있다 그러면 옆으로 잡아도 되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항상 위에서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안정이 돼요. 빨리. 아셨죠? 그러니까 위에서 잡고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톱 등하고요, 자루하고 손하고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가 일직선에 딱 돼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 톱은 요 자세가